안녕하세요. 약사 이지향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30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요. 도대체 사람들은 왜 아플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유가 있구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조건 없애려고만 하면 그게 또 다른 질병으로 갈 수도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드시는 혈압약, 혈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정말 혈압약 드시는 분들 많죠. 처음에 고혈압약 한 알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많이 보고요. 또 혈압약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부작용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혈압을 조절하기 이전에 도대체 혈압은 왜 오를까? 이것을 먼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를까? 이것을 알아야 어떻게 하면 혈압을 내릴지 솔루션은 저절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왜 혈압이 오를까?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알게 된 거는요.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생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존. 결국 우리 몸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몸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혈압이 오르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게 됐어요. 혈압은 결국에 우리를 살리려고 오른다는 겁니다. 고혈압이 나쁜 증상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먹어서 또는 내가 운동을 안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혈압의 이유를 찾겠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근본적이라는 말은 나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생명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세포의 입장에서 보면 혈압을 올려서라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 몸은 혈압을 올릴까요? 혈압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중력이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사과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지구는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지 사과가 위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걸 바로 중력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뇌가 우리의 심장보다 위에 있잖아요.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려면 중력보다는 압력이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존재하죠. 혈압이 존재하는 이유는 중력을 이겨서 뇌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 있는 거죠. 우리가 혈압이 높다고 그러지 혈압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막 태어난 아기도 혈압이 있고요. 20살 때까지 혈압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 어른의 혈압으로 되고, 나이를 먹을수록 조금씩 혈압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혈압이 올랐다? 내 심장이 뇌 내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압력을 높였구나 라고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어제까지는 혈압이 안 올랐었는데 오늘에 와서 갑자기 혈압이 올랐을까? 혈압이 오르는 이유를 알기 전에 혈압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국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혈압에 대해서 상담을 해요. 그래서 혈압이 얼마가 되냐고 여쭤보면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말씀을 하시는데요. 맥압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근데 사실 나이를 드실수록 이 맥압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럼 먼저 수축기 혈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축기 혈압은 심장에서 막 나갈 때 동맥이 받는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뇌로 혈액을 보내려면 심장이 확 쥐어짜야 되잖아요. 딱 처음에 심장이 쥐어짰을 때 동맥이 받는 압력,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수도꼭지하고 호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도꼭지를 막 틀었을 때 막 쏟아지는,
처음에 틀면 물이 확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막 틀 때 쏟아지는 그 압력, 그걸 수축기 혈압이라고 상상을 하세요. 수돗물을 틀었는데 계속 그 혈압으로 호스로 압력이 가진 않잖아요. 처음에는 심하지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동맥이 받는 혈압이 있어요. 꾸준히 받는 혈압, 이걸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심장은 계속 수축을 하고 있죠. 처음 수축을 했을 때 수축기 혈압, 수축이 끝난 다음에 이완기 혈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연세 드신 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수축기 혈압이 훨씬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혈관이 딱딱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피부가 좀 이렇게 딱딱해지잖아요. 노화가 되면서. 젊은 사람들의 피부는 부들부들하고 나이가 드시면 좀 주름도 지고 딱딱해지는데 이런 현상이 혈관에도 일어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딱딱한 혈관으로 혈액을 보내려면 심장이 더 힘을 써야겠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수축기 혈압이 좀 높은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 있죠?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은 이완기 혈압이 높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완기 혈압은 아까 수도꼭지가 있고 호스가 있고 저기라 이렇게 물을 받을 꽃밭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완기 혈압은 저 모세혈관의 저항성하고 상관이 있어요. 모세혈관을 꽃밭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심장이 압을 올려서 혈액순환을 하는 이유는 세포들,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에게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잖아요. 우리는 밥을 먹고 살지만 어때요? 세포들은 혈액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 하듯이 세포들은 혈액이 오질 않으면 배고파 하면서 아프고 염증이 생기고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심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호스를 혈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포를 꽃밭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혈관이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혈관이 저 끝으로 갈수록 막혀 있으면 여기서 아무리 잘 뿜어졌어도 저기서 못 나가겠죠. 그래서 이완기 혈압이 젊은 사람이 훨씬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뭐 좀 무리하고 또 비만하고 운동 안 하고 이러면 체중이 좀 늘고 모세혈관이 순환이 안 되고 혈액이 깨끗하지 않고 이러면 호스, 이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이완기 혈압이 높아질 확률이 높죠. 그래서 혈압을 쟀을 때 무조건 높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축기 혈압이 높은지 이완기 혈압이 높은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냥 간단해요. 수축기는 혈관의 그 경직, 혈관이 얼마나 딱딱한가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이완기는 혈관이 얼마나 막혔는가 뭐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맥압이에요. 맥압은 뭐냐면 수축기 혈압에서 이완기 혈압을 뺀 거예요. 보통 우리가 120에 80 정도면 좋다고 하잖아요. 120 빼기 80은 40이죠. 이 40을 맥압이라고 해요. 이 맥압의 차이를 보시고 40에서 50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데 이게 너무 크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심장. 이완기 혈압이 높은 것은 젊은 청년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했고 여기서 젊은 청년이라고 하면 아마 50세 이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세 이상은 수축기 혈압이 높고 그런데 맥압이 유난하게 낮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맥압이 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맥압이 낮으면요, 이 이완기 혈압이 낮으면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공급을 못 받아요. 우리가 심장이 온몸으로 혈액을 쏴주잖아요. 쏴주긴 하지만 심장도 혈액이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장도 혈액을 공급받는 그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해요. 그런데 심장이 쏴줄 때는 온몸의 세포들이 혈액을 공급받지만 이완기 혈압, 심장이 쏴주고 쉴 때 이 이완기 혈압 때 관상동맥으로 혈액이 들어와서
심장이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아침에 바쁠 때 엄마가 아이들 막 먼저 밥 먹이고 보내잖아요. 그리고 좀 한숨 쉴 때 이제 엄마 밥 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수축기 때는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고 이완기 때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완기 혈압이 너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으로 혈액이 못 들어오겠죠? 그러면 혈액을 못 받은 심장 세포는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심장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심장에 혈액이 안 들어오는데 또 심장은 짜줘야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프면 집이 다 안 좋아지잖아요. 엄마가 건강해야 가정이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축기 혈압은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거, 이완기 혈압은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는 거,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축기에서 이완기 혈압을 뺀 것을 맥압이라고 한다는 거 꼭 이해하시고요. 옛날에는 혈압약을 드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걱정을 제가 안 했어요. 옛날이라고 하면 한 30년 전쯤이겠죠? 옛날에는요, 평균 수명이 짧았고요. 건강검진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는 시기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았어요, 사실. 건강검진을 하시는 분들도 적었어요. 지금은 의료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고 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또 그리고 혈압기도 집집마다 배치도 하고 공공기관에 많고 이러니까 혈압을 잴 기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또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혈압약을 복용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한 60 넘어서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을 했고 옛날에는 80이면 호상이라고 했을 정도로 평균 수명이 짧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드시는 기간이 사람에 따라서 뭐 5년, 10년, 한 15년, 20년 이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혈압약을 일찍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옛날보다 식습관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혈행장애나 또 비만이나 이런 대사증후군에 노출이 되면서 혈압이 일찍 발생을 해요. 옛날에는 50 즈음에 혈압이 올랐다면 요즘은 30대부터, 40대부터 혈압이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드셨는데 솔직히 요즘 누가 80을 할아버지라고 합니까? 80은 청년이죠. 왜냐하면 수명이 길어나서 100살, 120살까지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세요. 40살에부터 혈압약을 복용을 했는데 100살까지 살면 60년을 혈압약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우리가 혈압약을 복용한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혈압약이 옛날에 혈압약을 개발하지 않았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혈압약이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고통에서 많이 벗어난 건 사실인데 이렇게 혈압약을 오래 드시는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만 먹어야지 필요 이상으로 드시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약은 얻는 게 많은가 잃는 게 많은가 했을 때 얻는 게 훨씬 많을 때 약은 쓰는 건데 혈압약을 이렇게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혈압약으로 인한 부작용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우리들이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혈압을 꼭 혈압약으로만 조절해야 될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혈압약을 드시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혈압약은 감기약이 아니잖아요. 위장약이 아니잖아요. 감기약이나 위장약은 감기 걸렸을 때 잠깐 먹고 위장약도 소화 안 될 때 먹다 안 먹다 할 수 있지만 혈압약은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혈압이 일정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혈압약으로만 혈압을 조절할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혈압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혈압을 우리 몸에서 조절하는 장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요. 혈압하면 다들 심장만 떠올리실 거예요. 심장. 심장이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펌프를 하니까 심장만 딱 떠오르실 텐데 사실 심장 혼자서 지구 2바퀴 반의 혈관으로 혈액을 다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심장이 24시간 뛰고 있는데 금방 멈춰버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심장과 혈관과 신장 이 세 곳에서 혈압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혈압에 집중하기보다는 혈관의 탄력성과 혈액 양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혈압은요, 항상 일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놀랄 일도 얼마나 많고 우리가 의도치 않게 겪어야 될 일이 진짜 많잖아요. 그걸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죠. 스트레스 없는 삶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게 건강한 거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도망 다니는 게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예,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대처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힘, 그게 있을 때 건강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혈압은요,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변화가 항상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한 번에 혈압이 높다고 해서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혈압을 견딜 수 있는 혈관의 탄력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혈관의 탄력성이 있으면 혈압을 흡수를 해요. 압력을 흡수를 해서 다시 제자리로 가요. 이렇게 딱딱한 나무는 딱 내리치면 부서질 수 있지만 이 부드러운 스폰지 같은 조직은 내리쳐도 부서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혈관이 딱딱해지지 않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혈관의 탄력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 혈관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은요, 관이잖아요. 이렇게 아까 고무 호스나 파이프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 수도관, 하수관, 이렇게 관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혈관이 자세히 현미경으로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3가지 막이에요. 바깥층에 외막, 그 가운데에 중막, 그리고 혈액이 흐르는 가장 안쪽에 내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막의 중요성은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죠. 혈액이 직접 흐르는 곳이니까 이 내막이 약하면 혈액에 혈전이 생기기 쉽고 혈액이 잘 흐르지 않으니까 내막이 부드러워야 된다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오메가3, 이 오메가 지방산은요, 혈관의 내막에 기름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혈관의 내막이 부드러워야 혈액이 숭숭 지나가겠죠? 혈액의 내막이 부드럽지 않으면 찌꺼기가 막 침착이 되어서 염증을 유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기름을 열심히 드시고 계십니다. 근데 아무리 오메가3를 드셔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거는요, 중막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막. 이 중막은요, 우리 피부 밑에 진피층처럼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막이, 아까 혈관의 탄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혈관의 탄력성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중막입니다. 이 중막은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결합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피부가 부들부들하고 보송보송하고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피부 밑에, 표피 밑에 진피층이 이렇게 두툼하기 때문에 탄력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혈관도 중막이 콜라겐으로 결합 조직이 탄력 있는 결합 조직이 되어 있을 때 혈관의 수축과 이완, 이 탄력성이 있어서 심장의 압력을 높여도 바로 원상복귀 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피부가 진피층이 말라가면서 거칠어지듯이 윤기가 없이 두꺼워지잖아요. 피부가 두꺼워지듯이 중막이 두꺼워집니다. 이걸 이제 이 혈관도 근육이라서 혈관 평활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평활근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 같아요.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최대한 노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중막의 노화를 막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중막이 좀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이 중막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두꺼워지는 속도가 이를수록 혈압에 빨리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은요, 이 중막의 탄력성을 회복시키는 거, 혈관 내피를 부드럽게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될 때 혈압 관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야 심장에 압이 안 올라가겠죠. 혈관이 딱딱하고 내피가 부드럽지 않으면 심장이 아무래도 더 힘을 써야겠죠. 그래서 혈관의 탄력성을 복구시켜주는 게 혈압 관리에 굉장히, 저는 혈압 자체보다 이 혈관의 탄력성을 복구시켜주느냐 마느냐가 정말 질병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